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분명히 좀 밝히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죠. 저 사쪽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위에서 세 번째 줄서부터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화를 저지시키는 데 있어서 심각한 그런 민주화를 훼손시켰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자연적인 현대적 현상으로 이건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조금이라도 민주화를 훼손시키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4.19 혁명이 불 붙여지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서 한마디라도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거기 어떤 반대하는, 왜 막지 않느냐, 이런 데도 얘기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주도하게 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닌 밑에 있는 막녀들에 의해서 주동이 된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 자신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비판적인 얘기를 단 한마디 얘기한 것은 제가 하는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내용으로, 특히 요즘 젊은 세대, 아까 이 교수님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학생들이고 젊은 학교 교수들 할 것 전부 이상한 생각들이 아직 뿌리박혀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반에 유포된다 하게 되면 더욱 어떤 해독을 심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아까 테프트 조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프트 조약을 체결한 것은 일본이 나쁘고 미국이 나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역사를 다루는 분들은요, 역사적인 사실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사실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그 당시 대한민국이 어떠한 꼴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19세기 말기는 제국주의가 세계에 있을 때 아닙니까? 노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고,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고, 이 간이 군대를 다 벗을 때예요, 말이죠. 네. 미국이 이 동양 쪽으로 간다고 할 때, 들여다 벗을 때에 그래도 나라라고 지칭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은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이죠. 그 역사를 다루는 분들이야말로 지피지기에 좀 더 철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우리 후손들이 올바른 것을 배우지 않겠는가. 이게 잘못하게 되면요, 전부 이게 나라가 나라 잘못이 아니고 우리는 다 잘했고 다 강했는데 미국이 나빴고 일본이 나빴다. 이거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과정 말씀드립니다. 예. 아마 방금 조우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이 또 정치학을 하신 분들이 너무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무시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50총선거를 유행결의에서 하게 됐는데, 남로당이 27구국 선언인이 4.3 폭동을 제기했습니다. 폭동 속에서 대한민국이 탄생했고, 건국 직후에 결국 2년이 못 돼갖고 6.25 남침을 당했어요. 결국 대한민국 존리국 문제는 우리가 평신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고 위기의 정부지론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4.19에 아마 학교를 다녔고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050 과정에서 내가 4년 8개월 진영을 설했지만, 국가의 존립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 정부지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정책을 전공하면서 가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또는 건대하 박정희 대통령, 물론 독재를 했다. 그 독재는 선의 독재지 그분들이 자기들 권력을 위해서 독재를 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 커리큘럼 과정에서 과거 신두영 내각 사무처장이 일기가 발견됐습니다. 4월 19일 이전에, 바로 일주일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김주열군 시체가 떠올랐을 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강요들이 이것을 감추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책을 한 사료가 나오거든요. 우리 학자들이 냉정한 어떤 그 역사인식이라든가 사실 근거한 것이 좋지 않냐. 그리고 다음에 제가 더 한 가지 문제는, 지금 2012년 4월 17일
결국 노무현이가 전시작전권 함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미 연합을 해체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엔군 사령관에게 결국 16개국 유엔 참전국과 우리 국군 결국 이 전략 전술 문제는 일치화된 어떤 그 지휘권이 있어야지 각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 작전권을 거기에 유엔군 사령관한테 준 거지. 비인간 인격자인 미친 노무현식으로 뭐 미국 사람들 가랭이를 붙들고 형님 믿기만 합니다 하고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정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전시작전권 함수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 방어조약을 체결해놓고 3대 100년은 우리 후손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지금 노무현이가 저질러가지고 미친 그 정책에 의해서 지금 한 2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라고 하는 다른 미친 짓거리 때문에 지금 잊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차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시지? 말씀 안 드려도 뭐 제가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는. 예. 저는 오늘 아주 교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이렇게 인데 강의란데 말씀하는데 전 나이도 얼마 안 되고 그러나 저는 문화 이승만 박사를 매우 존경하는 사람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치 이승만 박사께서는 무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위주의자에 정하지만 저는 내가 60수년 살면서 어디서부터 늘 이 박사님에 대해 연구를 하고 북한 관계하는 선교사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사님 같은 분을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고 집에 준비 안 했으면요 지금 북한보다 훨씬 처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을사우적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수성, 권중현보다 훨씬 100배 더 악질 분자들이 김정일하고 비교실을 안 주시는지요. 그래서 김무신이 이 노무씨들은 이승만 박사를 속도에 뿌리채 뽑아버리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보안부 폐지하고 얘네를 조정해주고 여기다 나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이죠. 전교조니 민노당에서 학교에서 정신 빠져가지고 이승만 박사 뿌리를 안 거들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국사도 안 배우고 나라를 그러니까 교수님은 연세가 뭐 아주 어린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거 권위주의니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 양심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그것만 듣고 싶은데 이 요약을 대목을 안 다음에 안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봐서 이 대목은 내가 빼고 그냥 안 썼어야 되는데 분명히 지적이 많이 나오시겠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같은 교수로서 답변드리죠. 교수들 특히 문학, 사회학 이쪽에 대부분이 좌익이나 그건 좌익이 아니라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집어넣어야 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근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수 박사님 아마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 문서 중에 정한경 선생 자서전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 그게 1956년인가 1957년에 평생 이제 이승만 박사님을 존경해서 수십 년 동안 같이 계셨던 정한경 선생이 이제 56년인가 57년에 사적으로 누구도 할 수가 없고 그 면전에서 이 박사 면전에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을 대단히 용기를 내서 그나마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래요. 정한경 선생 글에 보면 그래서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시면서 이제는 많이 힘드시고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후임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답니다. 자기도 굉장히